네, 며칠 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정말 대단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평범한 임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1주택자고요.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전세 끼고 산 집은 임차인이 당연히 살고 있겠죠. 그리고 내년에 계약이 만기입니다. 그리고 구입할 때 이미 이 임차인이 한번 계약을 갱신한 상태였고요. 자, 일단 임대차 보호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원본을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서 네, 하단에 보면 보도자료라고 있어요. 네, 보도자료에 가서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전체 보도자료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자, 보도자료 메뉴에 가서 아래로 끌어내리면 2020년 7월 30일자 기준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열면 첨부 파일에 그 본회의 관련, 국회 본회의 관련 보도자료가 파일이 있고요. 열어보면 이렇게 쉽게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한번 쭉 훑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자, 내용을 보면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계약 갱신 청구권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그 사이에 계약 갱신을 임차인이 요구하면은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그전에는 이제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통보하면 됐었는데 2020년 12월 10일, 그러니까 올해 12월 10일 이후에는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청구해야 된다는 거 꼭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회에 한해서 2년 동안 계약을 갱신해서 더 살 수 있는 거고요. 만일 직접 거주를 한다고 하면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해도 들어가서 살 수 있죠. 그런데 만일 직접 거주한다고 해놓고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은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요. 그 손해배상 그러면은 그 금액이 얼마나 되냐, 여기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박스 안에 들어가 있죠.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월 단위 임대료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하여 얻은 월 단위 임대료랑 갱신 거절 당시 월 단위 임대료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세 번째는 이제 임차인이 입은 손해.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 되냐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전세가 3억이라고 했을 때, 그 법정 전환율이 4%예요. 그러면은 3억에 4%면은 1,200만 원이죠. 그러면 한 달에 이제 100만 원 월세잖아요. 그러면은 3개월 분이니까 300만 원이 이제 손해배상 금액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1번인 거고, 만일 이제 2번이나 3번이 2번이나 3번으로 계산했을 때의 손해배상 금액이 크다고 하면은 이제 그게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일단 대략적으로는 그 정도 규모의 손해배상을 임대인이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Q&A가 있어요. Q&A가 따로 이제 모아져 있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그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나? 바로 1개월 전까지 요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올해 12월이 지나서 계약한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2개월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법이 곧 바뀔 테니까. 그래서 2개월 전에 갱신 요구를 임차인이 하면 되고, 임대인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묵시적 갱신은 갱신 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이제 계약이 만기인데 만일 이 임차인한테 제가 별도로 뭐 계약 갱신 하려고 한다. 뭐 그래도 이 정도 그 임대료를 높이려 그러는데 이렇게 높여줄 수 있냐 또는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자동으로 갱신이 되잖아요. 현재 법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갱신이 된 거는 이제 이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만일 묵시적 갱신이 되면은 그 다음 2년 후인 3년 후에 이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내년에 이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청구했다라는 거를 뭐 문자든 뭐 내용 증명이든 어떤 식으로든 구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급 적용이란 논란이 있는데 이제 새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처럼 기존 계약이 있는 집을 매수한 경우 그리고 기존에 이 임대 계약이 있는 경우에 다 임차인한테 이 갱신 요구권을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본 게, 네. 자, 이미 계약을 갱신한 경우, 이미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 이제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합의를 통해, 갱신한 경우에요. 내년에 제가, 이 임차인이랑 합의해가지고 계약을 갱신을 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이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계약한 거를 깨고 그 5% 인상 안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기존에 계약한 거를 유지를 하고 합의한 계약갱신을 유지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2년 후에 이제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을 때 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다음에 임차인은 2년을 무조건 거주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계약갱신을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계약을 갱신하고 나서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임차인이 이제 뭐 부동산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담을 했는데 이제 임차인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임대인이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그냥 상식적인 것들이에요. 뭐 임차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집을 깨끗이 써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월세를 내야 된다든가 이런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 임대인이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청구권을 임차인이 쓰더라도 거절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그 본인뿐만이 아니고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을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나 또는 뭐 조부모 그리고 뭐 아들, 손자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나중에 참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은 뭐 앞서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가능하냐.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했을 때
이거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가능하냐? 안 된다는 거죠. 네, 기존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네, 임대료 상승분을 제외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 거기 때문에 합의가 없다면, 네, 임차인과의 합의가 없다면은 임대인 마음대로 월세 전환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더라도 이 5% 상한은 지켜야 되는 거고요. 5% 상한은, 네, 5% 상한을 할 때 적용되는, 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때의 그 이자율은 법정 전환율이 적용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 또는 기준금리 플러스 3.5% 했을 때 그중에 낮은 게 이제 법정 전환율인데요. 현재 이제 기존 금리가 0.5%니까 여기에 3.5%를 더하면 4%인 거죠. 그래서 초입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3억인 경우에는 월세가 10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이제 내년에 계약 만료가 다가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임차인한테 내년 계약 만료 전, 최소한 1개월 전에, 네, 또는 이게 뭐 계약을 2020년 12월 이후에 한 건이라면은, 네,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통보를 할 때 갱신 거절을 하거나 나는 이제 난 갱신하고 싶지 않다라고 의사를 표현하거나 또는 시대대로 그러니까 뭐 10% 20% 이렇게 높게 계약 갱신을 하고 싶다라고 통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묵시적, 네, 계약 갱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합의를 해가지고 계약 갱신을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합의를 해서도 안 되는 것 같고, 이 임차인이, 네, 이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통보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네, 증빙으로 남겨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 통보는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시나리오는 이제 두 개가 있죠. 저한텐. 첫 번째는 이제 제가 들어가 살거나 또는 저의 가족 중에 누군가를 이제 들어가 살게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들어가 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여가지고 제가 들어간다고 해놓고 제가 예를 들어서 지방 발령이 나면은 들어가서 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도 염두에 두고 제가 들어가 살겠다고 하면서 갱신을 거절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손해배상액이 물론 이제 좀 신경이 쓰이는데 만일 전세금이, 네, 현재 전세금이랑 나중에 전세금의 차이가 이제 굉장히 커서 이런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임차인이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이제 뭐 확인해야 될 것들도 있을 거고, 이 임대인이 거짓말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그와 관련된 법률 비용도 발생을 하니까 참 손해배상으로 가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는 하고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게 그 가장 높은 시나리오가 되겠죠. 5% 이내에서, 네, 5% 이내에서, 화살표를 잘못 그렸네요. 5% 이내에서 이제 계약 갱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세금을 5% 이내에서 올리든 또는 5% 이내에서 월세를 전월세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월세를 추가로 받든 해가지고 계약 갱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주의해야 될 거는 중도에 임차인이 나가더라도 중개 수수료를 못 받는다는 거. 네, 두 번째는 계약 갱신 만료 후에, 네, 그러니까 내년에 계약 갱신을 하고 나서 이제 2년 후, 3년 후가 됐을 때는 시세대로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거.
또는 새로운 임차인을 받으면서 또 시세대로 전세를 둘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이런 입장, 사례들을 참고해가지고 뭐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네요.